다음은 가상기의 개요를 말씀드리고 N빗 가상기 그리고 덧셈 뺄셈기를 차례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상기는 애더라고 하는데 두 개의 P연선자 오퍼란드를 더하는 회로를 말합니다. 가상기의 유형에는 반가상기, 전가상기, N빗 가상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크게는 반가상기와 전가상기 두 개로 구분할 수 있겠죠. 반가상기는 하프애더라고 해서 두 개의 원빗 P연선자를 더하는 회로를 말합니다. 전가상기는 풀애더로 두 개의 원빗 P연선자와 함께 캐리를 더하는 회로가 되겠습니다. N비트 가상기는 두 개의 N비트 P연선자를 더하는 회로를 말합니다. 이 N비트 가상기는 반가상기나 전가상기를 N개를 연결해서 만들 수 있겠습니다. 먼저 반가상기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가상기는 두 개의 원비트 P연선자만을 더하는 조합회로를 말합니다. 입력 신호로는 두 개의 원비트 P연선자, 여기서는 XY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출력 신호로는 두 개의 원비트 결과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중 하나는 합을 의미하는 썸이고 다른 하나는 올림을 의미하는 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트루스 테이블을 보면은 인풋으로는 X와 Y가 주어지고 각 컨비네이션에 대해서 아웃풋인 캐리와 썸비트의 결과값을 이 트루스 테이블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즉 X와 Y가 00인 경우에는 썸은 0이 되겠죠. 캐리 당연히 없고요. 0, 1인 경우에는 결과가 1이 되고 캐리 없습니다. 그다음에 1, 0인 경우 마찬가지로 썸은 1이 되고 캐리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풋 X와 Y가 각각 1, 1인 경우에는 썸은 0이 되고 캐리가 발생하는 이런 트루스 테이블을 사용하면은 반가상기를 구현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것을 불리한 이퀘이션으로 썸과 캐리를 표현하면 이와 같이 되고 이것을 구현한 회로가 이와 같이 되겠습니다. 즉 익스클루시브 오어 게이트 하나와 엔드 게이트 하나로 반가상기를 구현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가상기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가상기는 풀애더로 두 개의 원빗 P연선자와 함께 캐리를 더하는 조합회로를 말합니다. 입력 신호는 두 개의 원비트 P연선자 X와 Y와 함께 원비트 캐리, 즉 여기서는 G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반가상기와 마찬가지로 출력 신호는 썸과 캐리 두 개를 출력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풋은 P연선자 두 개와 캐리, 그리고 출력으로는 썸, 계산 결과가 합의 결과가 되겠죠. 그리고 캐리 발생 여부를 표시하는 C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트루스 테이블은 이와 같이 XY하고 P연선자 두 개와 캐리의 조합을 의미하고 이 각각에 대해서 아웃풋을 계산하게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 개를 더한 값은 0이 되기 때문에 캐리도 없고 0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한번 봐야 될 게 이 케이스를 예를 들어서 보면은 이 케이스는 P연선자 두 개가 0, 1이고 캐리가 입력된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썸은 0이 되고 캐리가 발생하게 되겠죠. 이와 같이 이 세 개의 인풋을 더해서 썸을 구하고 캐리 발생 여부를 체크하는 것이 전가상기의 툴스 테이블이 되겠습니다. 이 썸과 캐리 출력을 불리한 이퀘이션으로 표현하면 이와 같이 되고 이걸 회로로 구현하면 이와 같은 회로가 되겠습니다. 즉 익스클루시브 오어 게이트 두 개로 썸을 구할 수가 있고 엔드 게이트 두 개와 오어 게이트 하나로 캐리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전가상기와 반가상기를 사용해서 실제로 컴퓨터의 ALU의 핵심 부분인 아리스메틱 부분을 이 전가상기와 반가상기를 사용해서 구현하게 됩니다. N비트 가상기라고 하는 것은요, 두 개의 N비트 데이터를 더하는 회로입니다. 이 두 개의 N비트를 더하는 회로는 실제로 N개의 전가상기를 연결해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즉 N비트 가상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한 비트짜리 가상기를 N개를 붙여서 만들면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N비트 가상기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요, 계산하는 속도입니다. 즉 여러분도 알다시피 십진수에서 계산을 손으로 계산을 할 경우에는 제일 밑에 자리, 즉 MSB부터
10, 0, 10, 10와 01, 01, 01을 더한다고 생각하면은 요게 이쪽이 MSB가 되고 이쪽이 LSB가 되겠죠. 그래서 계산 방식은 LSB부터 계산해서 MSB 쪽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 경우 각 자릿수를 계산해서 캐리가 위로 올라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 자릿수에 즉 MSB 쪽 자릿수는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이 캐리를 다 확인한 뒤에야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가상기에서 가장 큰 문제는 이런 캐리의 전파가 이 계산 속도의 빠름과 느림을 좌우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캐리가 전파되는 이걸 갖다가 캐리의 전파라고 하는데 이 캐리가 전파되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형태의 가상기 구조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는 5가지의 가상기 구조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리플 캐리 에더, 두 번째는 캐리 루그 어헤드 에더, 그 다음에 캐리 셀렉트 에더, 캐리 세이브 에더, 캐리 스킵 에더. 역시 다양한 형태의 가상기가 가능한데요. 이 다양한 형태의 가상기의 주요 목적은 이 캐리의 전파 시간을 어떻게 하면 단축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의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리플 캐리 에더는 RCA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리플 캐리 에더도 결국에는 두 개의 N비트 데이터를 더하는 회로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상기, 즉 전가상기나 반가상기를 사용해서 구현한 가상기는 이 리플 캐리 에더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N비트 리플 캐리 에더는 N개의 전가상기를 연결하여 구성하게 됩니다. 이 리플 캐리 에더는 가장 단순한 N비트 가상기가 되겠습니다. 가장 단순하지만은 아까 설명한 캐리 전파 지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즉 이쪽이 LSB가 되고 이쪽이 MSB가 되는데 이 캐리가 C0부터 C1, C2, C3, C4 형태로 캐리가 LSB부터 MSB 쪽으로 전파하게 됩니다. 이 캐리가 즉 요 풀헤더의 이 캐리 값은 이 첫 번째 비트의 계산 결과, 즉 첫 번째 풀헤더의 계산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 캐리가 전파되는 이 속도가 이 전체의 에더의 속도를 좌우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 캐리 전파를 어떻게 전파 시간을 어떻게 줄여볼까 하는 고민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자, 그 고민의 결과로 나타나는 게 캐리 룩 어헤드 에더입니다. 이것은 이 캐리 룩 어헤드 에더는 캐리 전파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캐리만을 별도로 계산하는 별도 회로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캐리가 위로 전파되는 게 아니라 이 캐리 값이 이 상위 비트에서 필요한 캐리 값이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값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별도의 캐리 룩 어헤드 로직이라는 걸 사용해서 바로바로 계산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앞에서 설명하는 리플 캐리 에더보다는 캐리 전파 시간을 크게 줄일 수가 있게 되겠죠. 요 옆에 있는 건 삽입 캐리 룩 어헤드 에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순한 RCA, 즉 리플 캐리 에더보다는 상당히 복잡한 이 캐리 발생 회로를 사용해서 캐리 전파 시간을 줄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즉 실행 속도를 스피드를 올리기 위해서는 그 대가를 반드시 지불해야 됩니다. 즉 하드웨어를 좀 더 많이 사용해서 스피드를 올리고 일반적으로 하드웨어 양을 줄이게 되면은 성능 즉 속도는 줄여드는 이런 시소 관계를 즉 트레이드오프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속도를 올릴 거냐 비용을 줄일 거냐 하는 문제가 되겠죠. 여기에 마찬가지로 캐리 룩 어헤드 에더 같은 경우 CLA라고 간략하게 얘기하는데 CLA 같은 경우에는 하드웨어 비용을 추가해서 에더의 실행 속도를 향상시킨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캐리 셀렉트 에더입니다. 캐리 셀렉트 에더는 캐리가 0 또는 1일 경우를 모두 고려해서 덧셈을 실시한 후에 캐리 발생 여부에 따라서 최종값을 선택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 구조는 가상기 하드웨어가 2배가 걸리고 멀티플렉스를 사용한다는 이 추가 비용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똑같은 비트의 자릿수를 더하는 풀헤더가 더블로 갖게 되고 이때 들어가는 캐리가 발생한 경우를
감안을 해서 최종적으로 캐리 발생 여부를 따져서 이 둘 중에 어떤 값을 선택할지를 결정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하드웨어 양이 더블이 되게 되겠습니다. 다음 방법은 캐리 세이브 에더가 되겠습니다. 캐리를 상위 자릿수에 전파하지 않고 자체에 저장해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에는 단일 덧셈 하는 경우에는 이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지만은 누적으로 계속 어큐뮬레이션, 즉 덧셈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누적 덧셈인 경우에는 이 효과를 발휘합니다. 즉 캐리를 전파하지 않고 내부에 쌓아두면서 그 캐리를 계속 더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덧셈을 한 번만 할 경우에는 큰 효과가 없지만은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굳이 안 해도 캐리라고 하는 것은 윗자리로 전파되는 값이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세이브하고 있으면은 누적 덧셈을 할 경우에 훨씬 더 캐리가 전파되는 시간을 줄일 수가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캐리 스킵 에더입니다. 덧셈을 몇 개의 블록으로 나눈 후에 블록 단위로 캐리를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캐리 프로파게이션은 빅 단위로 쭉 밑에서부터 캐리가 올라가는 거가 되겠죠. RCA가 그런 구조가 되니까요. 이 경우에는 덧셈을 갖다가 이게 블록 단위로 나누게 됩니다. 여기는 2빗 계산을 한꺼번에 하는 거죠. 이렇게 나누게 되면은 아무래도 캐리 프로파게이션 하는 게 경로가 반절로 줄게 되겠죠. 그 방법에 프로파게이션하고 제너레이션 이런 텀을 사용해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세한 설명은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캐리 스킵 에더는 캐리 바이패스 에더라고도 얘기합니다. 다음은 덧셈을 한 결과값이 실제로 내가 저장할 값을 범위를 넘어가는 경우, 즉 오버플로우가 발생하는 경우 어떻게 검사할 거냐 하는 문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버플로우는 덧셈 결과값이 결과값 저장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덧셈 결과값을 4비트로 표현하는 경우에 결과값이 1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오버플로우가 발생합니다. 즉 4비트로 표현할 수 있는 최대 숫자인 15를 초과하게 되면은 그 결과값의 적절한지를 보장하기 힘들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 경우는 오버플로우가 발생했다는 것을 표시해서 결과값에 대한 신뢰도를 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오버플로우는 결과값을 잘못 저장한 에러 상태를 표시하는 걸로 오버플로우가 발생할 경우에 그것을 감지해서 플래그 형태로 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플래그라고 하는 것은 보통 1비트, 1비트를 사용해서 어떤 상태의 유무를 표시하는 것가 되겠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플래그로는 지금 하고 있는 오버플로우랄지 제로 플래그 이런 것들이 이 1비트로 그 상태, 특정 상태가 발생한 여부를 표시하게 됩니다. 가상기에서의 오버플로우의 감지 방법은요. 덧셈 결과 MSB에서 발생하는 캐리하고 이전 자릿수에서 발생하는 캐리를 익스클루시브 오화해서 감지합니다. 이와 같이 nbit 애더나 서브트랙터인 경우에 캐리, 즉 최상위 MSB에서 나오는 캐리하고 MSB로 넘어가는 캐리, 즉 CM- 캐리 두 개를 오버플로우 해서 그 결과값의 결국 오버플로우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오버플로우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어떤 경우가 되냐면은 서로 요 캐리와 요 캐리가 동시에 발생하거나 동시에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오버플로우가 아닙니다. 하지만은 여기가 이 캐리가 즉 n-1 캐리가 발생하고 n 캐리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또는 역으로 최상위 캐리가 발생하고 그 n-1 캐리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즉 0, 1이나 1, 0 즉 C의 n-1하고 C의 n이 서로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는 오버플로우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어느 한쪽만 발생한 경우에는 오버플로우가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오버플로우 플래그를 사용해서 오버플로우가 발생했음을 표시해 주어야지 됩니다. 다음 덧셈 뺄셈기, 즉 가상기만이 아니라 뺄셈 기능도 하는 펑셔널 유닛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덧셈 뺄셈기는 2의 보수 투스 컴프리먼트를 사용해서 덧셈과 뺄셈을 같이 할 수 있는 회로를 말합니다. 뺄셈기의 구현은 음수를 2의 보수로 표현한 후 더하면 됩니다. 즉 A에서 B를 뺀다는 것은 A에다가 B의 투스 컴프리먼트를 더하면 되겠죠. 투스 컴프리먼트를 구하는 방법은 각 비트를 익스클루시브 한 다음에 한 비트를 더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회로가 덧셈 뺄셈기가 되겠는데요. 여기서 FA는 풀 에이더를 의미합니다. 즉 에디션 뿐만 아니라 뺄셈을 실행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실제로 뺄셈을 하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여기 보시다시피 요 한 비트만 보면은 나머지 부분도 동일한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겠는데요. 요걸 보면은요. 에디션을 하는 경우에는 A0, B0 그대로 들어오게 됩니다. 즉 여기서 보시면은 S 값이 이게 에디션을 할 건지 서브트랙션, 즉 덧셈을 할 건지 뺄셈을 할 건지를 제어하는 제어 신호가 되겠고, S가 0일 때는 에디션을 하게 됩니다. 즉 이 값이 0이 되면은 이 값이 되면은 여기에 들어오는 이 값은 이 B0 값이 그대로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겠죠. 이게 0일 때, 즉 에디션이라고 선택을 하면은 이 값이 0이 되고 B가 0이면은 이때는 0이 되고 B가 1이면은 여기가 1이 됩니다. 즉 B0 값이 그대로 바이패드에서 들어오게 됩니다. 즉 풀헤더 오퍼레이션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반면에 서브트랙션인 경우, 뺄셈인 경우는 S가 1이 됩니다. 이게 1이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1이면은 B가 0이면은 0이 되고, 그죠? B가 0이 되면은 여기가 1이 되고, B가 1이 되면은 11이기 때문에 0이 되겠죠. 즉 값이 인버전 되게 됩니다. 즉 원스 컴플리먼트 되는 결과값이 1로 들어오게 되겠죠. 그죠? 그리고 여기에 보시다시피 플러스 1의 오퍼레이션은 이 S로 하게 됩니다. 즉 C0를 1로, 즉 서브트랙션인 게 이게 들어가겠죠. 그래서 투스 컴플리먼트라는 것은 실제로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 경우에 B의 바에 플러스 1을 하는 게 되겠죠. 즉 B를 인버전 시킨 다음에 익스클루시브 오어를 사용해서 인버전 시킨 다음에 캐리를 집어넣음으로써 2를 더하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겠죠. 이와 같은 방식으로 투스 컴플리먼트를 구해서 더하면 뺄셈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S 값이 0이냐 1이냐에 따라서 0이면은 에디션을 하고 1이면은 서브트랙션을 하는 회로를 이와 같은 형식으로 구현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구현한 게 덧셈 뺄셈기가 되겠습니다.